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일기 이재윤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NFS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 ISCA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가속화할 대상인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이제 배경 지식인 Bag of Words 모델이라는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드리고,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컴퓨테이셔널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성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주요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 MNFST라는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MNFST를 어떻게 임플레멘테이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는 컨텍스트 어웨어,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어떠한 모델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하는 것을 아주 닮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터미디에이트 파라미터들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S1, S2, S3라고 되어 있는 이 센텐스들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인풋 스토리 센텐스라고 하는데, 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메리하고 샌드라가 뭐 키친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그리고 샌드라가 베드룸으로 갔다. 그리고 메리가 샌드라를 따라갔고 메리가 TV를 거기서 봤다. 라고 이제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TV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음이 주어지면, 이때 이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베드룸이라는 이제 앤서가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 중 하나가 BOW 모델인데요. BOW는 Bag of Words의 이제 준말인데, 사실 아까 보시면은 이 인풋을 할 때 이 메리 뭐 산드라라는 이 모든 문장들을 그대로 넣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수치화하는 게 이 Bag of Word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같은 걸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게 백인데, 이 백 안에는 모든 월드들이 풀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센텐스들에서 모든 단어들을 다 따와가지고 이제 이백 안에 넣어놓은 뒤에 어떠한 왼쪽에 보신 I love this movie 이제 밑에 쭉쭉쭉 있는 이 문장들을 안에다가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it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I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문장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로 바꿔서 나오게 하는 게 이 Bag of Word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Bag of Words 모델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1 곱하기 V 크기 벡터가 나와요. 이때 V라는 게 아까 봤던 bag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풀 크기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V 크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인베딩 오퍼레이션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이 1 곱하기 V 벡터가 이 1 곱하기 ED, 그 인베딩 디멘션이라고 하는 인터널 스테이트로 이제 변환이 돼요. 이때 곱해지는 게 인베딩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인베딩 매트릭스는 그러면 크기가 한 V 곱하기 ED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 1 곱하기 ED라는 인터널 스테이트로 변환이 되고, 이거를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이제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보시면 왼쪽에 Q가 있죠. Q는 이제 max number of words in sentence,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 여러 종류의 문장들이 있고 그게 number of question, NQ만큼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인베딩을 통해서 internal state로 바꿔주면은 ED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ED 곱하기 NQ의 매트릭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진, 미리 인터널 스테이트로 변환된 모든
단어 문장들이 풀이 이제 min하고 mout인데 이게 각각 ns하고 ed겠죠. 이것과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 각각의 퀘스천들과 min 안에 있는 센텐스들이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코렐레이션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tin이에요. 그래서 tin을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0과 1 사이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게 P라는 P 벡터 중간에 있는 P 매트릭스이고요. 이제 이거를 다시 mout이라는 전체 매트릭스와 웨이티드 썸을 해주고 그 나온 게 O 매트릭스인데 이 O 매트릭스와 맨 처음에 나왔던 U 벡터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딥뉴럴 네트워크 FC 레이어에다가 넣으면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앤서가 나오는 형태가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당연히 앞에 봤던 이 min이나 mout의 크기를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ns, number of sentence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 기반, 컴퓨터 성능, 메모리 크기 같은 게 아주 빨라야 되고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는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산을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캐시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캐시는 기껏해야 8에서 40MB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에서 40MB에 넣으려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벡터들이 크기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위키피디아를 이제 인베딩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800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메가를 캐시에 다 못 담으니까 캐시 크기만큼 8에서 40MB를 빼고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이 D램으로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스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흘려준 데이터들이 D램 메모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D램으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또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D램에 계속해서 액세스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D램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버스의 크기가 버틀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스레드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아이디얼하게 성능이 커지지가 않고 그 버틀넥 때문에 이제 성능이 포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가 이너 프로덕트도 해야 되고 소프트맥스 연산도 해야 되고 뭐 웨이티드 썸 연산도 해야 되는 이제 엄청난 헤비한 컴퓨테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게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캐시 컨텐션이라고 인퍼런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캐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담아두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인베딩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캐시를 계속해서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퀘스천이 한 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했던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퀘스천도 들어오는데 이 퀘스천을 계속 인베딩 해야 되고 이 인베딩 센텐스들을 메모리에다 계속 채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퍼런스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캐시가 폴루팅이 되게 되고 인퍼런스 오퍼레이션은 다시 D램까지 가야 되고 그럼 이제 점점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캐시 컨텐션이 이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의 세 번째 문제라고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NFS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이 MNFS인데요. 첫 번째가 이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제가 빨간색 네모칸을 친 이 연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맨 처음에 MNFS 말고 앞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있던 Tin, 뭐 P exponential, P 같은 이 벡터들이 NS의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가 매우 커요. 그래서 800MB 정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D램으로 이제 데이터 스펠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전체 연산을 표현을 한 게 이 밑에 있는 O는 뭐 시그마 소프트맥스, U와 M의 이너 프로덕트와 뭐 웨이트 썸이다 라는 연산을 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베이스라인의 계산인데, 이거를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소프트맥스 할 때 원래 익스포넨셜 위에 이제 U 곱하기 M in, 그러니까 U와 M in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계산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 썸들을 한번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웨이티드 썸까지 계산을 한 뒤에 맨 마지막에 나눠주겠다는 게 이제 레이지 소프트 맥스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으냐를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M in과 U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T in이라는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이 매트릭스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800MB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T i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크기, 밸류를 익스포넨셜 위에다가 소프트맥스 계산을 해준 게 P 익스포넨셜이고, 이제 이 나온 P 익스포넨셜을 M 아웃과 다시 이너 프로덕트를 한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나온 게 O라는 최종 결과인데, 이거를 쪼개준 겁니다. 이제 Min 같은 경우에는 NS가 세로가 엄청나게 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를 쓴 경우에는 넘버 오브 센텐스가 101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개로 쪼개서 각각 부분적인 행렬 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것들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쭉쭉쭉 계산을 해주면은 맨 오른쪽에 나오는 O들이 아까 1억 개들을 예를 들어 1000개로 쪼갰다 하면은 1000개의 O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맨 나중에 다 더해주면 되고, 이제 지금까지 뭐 템포러리 메모리에다가 계산을 했던 P 익스포넨셜들의 합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메모리 안에 저장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요. 그래서 이 줄게 됨으로써 캐시에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데이터 스필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작게 되기 때문에 뭐 스트리밍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게 인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데이터들을 패칭하는 것을 이제 병렬적으로 하는 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컴퓨테이션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데, 소프트맥스의 디비전 오퍼레이션 맨 나중에 함으로써 이제 컴퓨테이션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럼 베이스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이 여러 서브 레이어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뭐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NN 페스트에서 말하는 게 제로 스키핑인데, 이제 중간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P 벡터가 있죠. P 벡터가 이제 이 P 벡터 안에 있는 값들을 색깔로 표현을 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각 퀘스천 아이디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색깔이 노랗죠? 노란 게 이제 0에 가깝다는 뜻인데, 보면은 아주 작은 정도의 값들만, 이제 P 벡터 안의 값들만 이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0에 가까운 거는 어차피 고브레드 0이기 때문에 별로 더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스킵을 해주는 게 제로 스키핑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스키핑을 알고리즘화 해준 게 이 왼쪽 밑에 보이는 수도 코드인데, 보시면은 스레스 홀드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P 값이 스레스 홀드보다 크면은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이 곱셈 웨이티드 썸을 안 해준다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성능을 표시를 하면은 스레스홀드가 0.001일 때, 0.01일 때, 0.1일 때 각각 스레스홀드를 잡아 주었을 때 보시면 어큐러시 로스는 0.1까지는 거의 안 생기는데 스킵 레시오는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로 놓고 대부분을 다 스킵을 해도 성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MNFS의 컨트리뷰션이 인베딩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캐시를 쓰는데 원래는 캐시 바이패싱을 쓰면서 문제점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캐시 바이패싱은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캐시 바이패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인베딩 오퍼레이션을 오로지 이제 너는 캐시를 쓰지 말고 오로지 D램에다가 메모리를 갖다 쓰고 이제 D램하고만 통신을 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베딩 오퍼레이션이 레이턴시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메모리 프레셔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캐시 바이패싱을 잘 쓰지 않고 대신에 인베딩 캐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인베딩 캐시라는 거는 인터널 스테이트 아까 봤던 중간중간에 나오는 파라미터들 있죠. 그것들을 저장하기만 하는 특화된 캐시를 만드는 게 이 인베딩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캐시라는 게 제너럴 퍼포스 CPU 혹은 GPU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인베딩 캐시 같은 경우에는 FPGA에 대해서만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성능을 설명을 할 때에도 FPGA에서만 인베딩 캐시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레멘테이션을 보시면 뭐 CPU는 베이스라인 임플레멘테이션이 뭐 오픈블라스 안에 있는 함수로 했고 그리고 MNFS 같은 경우에도 뭐 베이스라인과 똑같이 오픈블라스로 다 뭐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다 구현을 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는 다르게 쿠블라스로 이제 커널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고 이제 MNFS 같은 경우에는 GPU 같은 경우는 제로 스키핑 그러니까 프루닝이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이제 제로 스키핑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각각의 매트릭스들을 앞에서 다 쪼갠 것들을 이제 GPU에서 병렬 연산을 하는 것으로 뭐 구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FPGA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너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따로 하지 않았고 MNFS 같은 경우에는 CPU, GPU에서는 구현을 못하는 인베딩 캐시까지 구현을 해서 성능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보시면 먼저 CPU에서 성능을 보시면 execution latency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뭐 소프트맥스 하고 소프트맥스 디비전 그리고 웨이티드 썸, 소프트맥스 FC 그리고 FC 각각을 이제 쌓아서 얼마나 레이턴시가 잡아먹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점점 커져도 그렇게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MNFS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컬럼 베이스드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러니까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만 했을 때는 뭐 소프트맥스에서만 줄어드는데 이제 스트리밍까지 하면은 이제 병렬이 되기 때문에 뭐 2.2배, 3.1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이라고 표현되는 MNFS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줄어든 만큼 이제 스피드업도, 퍼포먼스 스피드업도 이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뭐 CPU에서 캐시 에피시시를 보시면 원래는 메모리 밴드위스 컨섬션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세츄레이션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거에 데이터 스프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병렬화를 하다 보니까 D램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캐시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채널이 늘어난 것 그리고 채널이 늘어나고 스레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의 아이디얼하게 스피드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GPU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GPU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이 뭐 한 개, 두 개, 네 개일 때 뭐 각각의 스트림들의 아이디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스트림 아이디가 4개, 0, 1, 2, 3인 같은 경우에는 뭐 H2D, 그러니까 호스트 투 디바이스가 이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바틀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노멀라이즈 타임이 뭐 스트리밍을 한 개 썼을 때보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의 GPU를 썼을 때가 아니고 GPU를 여러 개 썼을 때는 아까 봤던 호스트 디바이스가 이제 서로 겹쳐도 되기 때문에 GPU가 한 개, 두 개, 네 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멀라이즈 타임이 그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GPU 같은 경우에도 어, 호스트하고 통신을 하는 버스를 차지하는데 이제 PCI 버스를 차지하는데 뭐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는 앞에 봤던 하나의 GPU를 썼을 때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FPGA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라인은 이 1로 노멀라이즈 됐을 때 뭐 MNFS가 가장 레이턴시가 작다. 그리고 이제 FPGA 같은 경우에는 CPU, GPU와는 다르게 인베딩 캐시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인베딩 캐시를 그러니까 인베딩 할 때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캐시를 32KB 정도만 되어도 이제 엄청나게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을 이제 256KB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32KB 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아키텍처는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현하기에는 이제 여러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성능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옵티마이즈 시킨 게 MNFS입니다. 뭐 컬럼 베이스드 알고리즘, 제로 스키핑, 그리고 FPGA 같은 경우는 인베딩 캐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MNFS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베이스라인인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러한 어, 구조를 만들었다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